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0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2% 올랐습니다. 상승률 2.2%를 기록했던 지난 1월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두 달째 2%대 물가 상승입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외식 물가가 3%, 외식을 뺀 개인 서비스 물가가 2.9% 오르는 등 서비스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 요인으론 일부 배달 음식점의 이른바 이중 가격도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영향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2.9%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3.2%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오는 17일부터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등 17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7.2% 인상할 계획이라 향후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올랐던 기저효과로 과실 물가가 5.4% 대폭 하락했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3.8%, 3.6%씩 올랐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무와 배추가 각각 89.2%, 65.3% 오르며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로 따진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은 1.8%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등락할 걸로 예상하면서도 지정학적 정세와 주요국의 통상 갈등, 환율 움직임과 내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노동기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부쩍 오른 물가 때문에 물건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3개 살 걸 뭐 2개 정도 살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양을 줄일 수는 없고 좀 세일하는 제품을 많이 사려고 해요. 3월 첫날부터 주요 식품 외식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랐습니다. 뚜레쥬르는 빵과 케이크 110여 종의 가격을 5%가량 일제히 올렸고 빙그레도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인 붕어 싸만코 가격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등 아이스크림과 커피, 음료 일부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씩 올렸습니다. 웅진식품도 하늘보리 등 차 음료 제품과 초록매실 제품 가격을 9에서 10%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제빵업계 1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던킨, 롯데 웰푸드 등도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장 하나를 봤다면 요즘에 한 15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업체들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민층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만 3천 원.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은 10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 식비 지출이 처분 가능 소득의 45%나 차지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식비 부담은 최근 5년 새 약 40% 증가해 다른 소득계층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올해 이호학번 새내기인 이동혁 씨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숙소로 하숙집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기숙사나 자취방을 구하려 했지만 아침과 저녁 식사가 제공되면서 다른 자취방보다 저렴한 하숙집이 더 끌렸습니다. 다른 자취방들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싼데 엄마 아빠가 주는 것처럼 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숙집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촌 대학가에 있는 하숙집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개강을 앞두고 20개가 넘는 방이 모두 찼습니다. 네, 밥이 일단 맛있어서 요소도 있고 좀 특별한 날에는 이모님께서 따로 뭐 삼계탕 같은 거 해주실 그거.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3% 수준에 그쳐 모든 학생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 주변 자취방의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식비 걱정을 덜 수 있는 하숙집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 하숙집을 매칭해주는 앱을 통해 올해 1, 2월 하숙집을 찾은 사람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전세 사기 우려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거액의 보증금이 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등록금과 월세 부담 등 경제적인 요인을 하숙집 인기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경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조금 그런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겠죠.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 바쁜 학생들이 식사 준비와 청소 등 가사 노동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한 창고형 할인점의 푸드코트, 18,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사려는 소비자가 종이 한 장을 키오스크에 인식시킵니다. 피자 구독권입니다. 9,800원을 내면 한 달 반 동안 2주마다 10,000원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되니까 피자를 여러 번 먹으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마케팅은 OTT나 가전제품 등에 주로 적용돼 왔는데 먹거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선 정기적으로 과일을 구독합니다. 과일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먹는 게 이득이란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중은 오르면 그게 바로바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구독을 하는 것이 더 이제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제로 신선 채소는 지난해 1년 동안 8% 넘게 뛰었고 신선 과실은 17.1%나 올랐습니다. 과일, 김치가 주인 이 구독 상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4배. 한 백화점의 반찬 구독 상품 이용자는 한 해 사이 30%나 늘었습니다. 편의점까지 구독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편의점은 식사 관련 구독 상품이 특히 인기로 전체 가입의 40%를 넘습니다. 밖에서 드시는 그게 비싸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선 가격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할인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고객을 일정 기간 붙들어두면서 다른 상품 구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으로도 또 이렇게 크게 또 확장이 되면 또 큰 또 물가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구독 경제 시장은 5년 전에 2배 조금 넘는 수준인 100조 원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의 먹거리 구독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